남편이 3년째 나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손조차 잡지 않아요.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 전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무관심과 신체적 거부는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이라는 사례를 통해 부부 관계의 위기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원인이 있기에 그 결과가 존재하느니라.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쌓은 업이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 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과 따뜻함으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관계는 변화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던 것이 점점 커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멀어진 느낌을 받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여성 역시 결혼 초반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말다툼이 잦아지면서 점점 더 거칠어진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당황스럽고 괴롭다고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며 남편과 자녀에게도 예전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해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남편과의 갈등이 쌓이면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쌓이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심한 언쟁으로 이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아껴주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움이 끝난 뒤에도 후회보다는 상대를 탓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상처 주는 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이 늘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남편도 그녀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꿈꿨던 이상적인 가정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좌절과 분노가 뒤섞이며 더욱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어느새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자녀에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그녀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지옥을 만들 수도 극락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관계를 회복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그만큼 말이 가지는 힘도 강력합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반대로 날선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남을 상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다툼 속에서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한 번쯤 자신의 말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남편과 관계가 틀어지고 소통이 단절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대화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오해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했던 갈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 사이에서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말이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준 상처를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곧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안과 의심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가며 깊은 불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계속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남아있어서인지, 단순히 자녀 때문인지, 혹은 오래된 정 때문에 함께하는 것인지 헷갈려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외모가 여전히 남편을 붙잡고 있는 요인인지까지 고민할 정도로 그녀의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남편의 행동을 떠올리고 분석하며 그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자신의 불안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심은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는 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신뢰가 사라지고 불신이 자리 잡은 관계에서는 대화마저도 상처가 되고 감정이 더 깊이 상하게 됩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도 거짓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에는 오해가 쌓이고 결국에는 서로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더욱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전의 경험이나 과거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의심을 거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관계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심은 마음을 휘게 하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관계도 밝아지고 신뢰가 쌓이지만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으면 관계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의심의 독을 버리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관계의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과 태도의 변화가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편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친밀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녀 역시 남편이 자신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포옹으로 안아주던 남편이 이제는 손조차 잡지 않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녀는 출산 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왔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녀를 점점 더 멀리하고 신체적인 접촉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차갑게 변했고 그녀는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혼자만의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친밀감이 사라지면 상대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여성 역시 남편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치 그 사랑이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그녀를 더 깊은 외로움과 상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사람의 감정과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며 변화에 집착할수록 괴로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고 다가오길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먼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일까요? 혹시 남편 역시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이거나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편이 느끼는 감정과 심리적인 부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남편의 반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덜 흔들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이 다시 다정한 태도를 보이길 기대하기보다는 남편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독이며 부부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친밀감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체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사례의 여성 역시 결혼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고 조절이 어려워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 문제는 정신건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체적인 변화나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와 결합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누적된 감정적 상처가 현재의 감정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라.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 또한 고통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신과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적인 불안정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체 건강 점검. 호르몬 불균형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는다.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 두 번째, 심리 상담을 통한 감정 다스리기. 감정 조절이 어려운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아본다. 과거의 상처나 억눌린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적 접근법을 익힌다.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세 번째, 수행과 명상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먼저 그 흔들림을 지켜보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호흡법을 활용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기른다. 부정적인 감정을 업장 과거의 인연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며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다스리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단순한 억제나 회피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도 커지고 관계의 벽은 더욱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고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느니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평온하면 관계도 평온해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남편을 믿고 마음을 여는 태도 가지기. 부부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단순히 믿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남편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남편도 자신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부부 사이에서 쌓인 감정의 벽이 너무 커져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단순히 애정이 식어서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한 불신이나 도덕적 잣대를 줄인다면 남편이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평온이 깃들고 불신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려는 노력을 할 때 관계의 문은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실천. 부부 사이에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상대의 행동을 오해하여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 내쳤습니다. 미안해요.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가 평안을 얻고 원망하는 자가 고통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만큼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면 결국 괴로움이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먼저 용서를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때 상대 역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편을 향한 작은 변화가 부부 관계 회복의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내면적인 불신 제거하기. 부부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불신과 감정 조절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불안할수록 상대를 의심하게 되고 내가 불신할수록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먼저 그 흔들림을 지켜보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감정이 불안할 때는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이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와 평온함을 바탕으로 상대를 대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 이해,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보았듯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감정이 쌓이고 상처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해질 때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이 평화로울 때 관계도 평화로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변할 때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부부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신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신뢰와 이해로 관계를 다시 살려낼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상담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과연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상대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결코 운명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다시 변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부부 관계를 평온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루듯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 부부 관계가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